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난장판이 된 뒤 최고 재무부 장관 자리를 노리는 사냥을 확대. 그리고 트럼프, 브랜던 카를 FCC 의장으로 지명. 그는 거대 기술 카르텔에 도전하겠다고 다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무장관 후보 선정을 둘러싼 논란과 주요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와 정치가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트럼프 당선인의 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누가 임명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고문들은 기존 후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치열한 로비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후보와 그들의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었던 두 인물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그는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로 경제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측근들에 따르면 과도한 로비 활동이 오히려 그의 기회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루트닉은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를 포함한 여러 기업계 인사들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움직임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케빈 워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정책 자문위원이자 연방준비제도 패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설계한 전력이 있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마크 로안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CEO로 재무장관 자리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빌 해거티도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사모펀드 운영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거티는 최근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재무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선정과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 동안 다른 고위직 인사들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리버티 에너지의 CEO인 크리스 라이트가 임명되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공화당 간부인 브랜던 카가 선택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주요 후보들의 배경과 로비 활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자가 브랜던 카를 연방통신위원회 FCC 의장으로 지명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랜던 카는 FCC에서 베테랑으로 활약하며 거대 기술 기업들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CC 의장으로 지명된 브랜던 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던 카는 FCC의 공화당 소속 위원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2025 정책 보고서를 통해 보수주의자들이 오래된 규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FCC 내에서 공화당의 원로 역할을 맡아 다양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브랜던 카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브랜던 카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검열 카르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의장 지명 후 자유로운 언론을 회복하겠다고 강력히 다짐했습니다. 브랜던 카는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통신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FCC가 과거 스타링크의 연방 보조금을 철회한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중국 소유의 틱톡 TikTok의 금지를 지지하며 메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대기업이 콘텐츠 검열과 법적 보호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브랜던 카가 FCC 의장으로 취임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425억 달러 규모의 광대역 확장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광섬유 인프라 위주의 기존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는 뉴딜 시대의 규제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디어 기업들이 더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사와 디지털 미디어 간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줄이고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FCC는 민주당과 공화당 위원이 각각 2명씩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장인 제시카 로제노셀의 사임 이후 카의 지명은 공화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던 카는 향후 FCC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트럼프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강력한 발언과 정책 방향이
FCC의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